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이제 격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지정하는 주최기관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땅을 사들였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이런 일이 이제 이번뿐이었겠느냐 이런 겁니다. 신도시나 광역철도 이런 게 들어서면서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른 곳이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죠, 사실. 근데 LH에서는 언제부터 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LH는 정말 듣던 대로 부패의 온상인 걸까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LH 출범 초기인 2010년에서 한 2, 3년 정도를 LH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몇 차례 기사를 썼는데요. 이 LH는 전체 공기업 중에서 이제 덩치가 막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클 정도로 굉장히 큰 공기업이고, 이제 주택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부채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실 부패한 공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그 LH라는 공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09년 10월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서 출범한 공기업인데요. 이제 초대 사장을 이지송 사장이 맡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때는 경북대 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죠.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막중한 업무를 이분한테 맡긴 겁니다. 그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실패는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직후에 이제 출범한 LH공사가 이제 부채 규모가 어땠겠습니까? 거의 천문학적 숫자라고들 했는데요. 이런 곳을 이제 정상화하려면 기존의 공무원으로는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건설 사기업 출신을 이제 사장으로 앉힌 겁니다. 그 2010년대 초반 그때 LH는 막 이제 엄청난 이 부채 규모를 감당을 거의 못할 지경이었는데 다행인지 이렇게 사기업 출신 사장이 오면서 뼈를 깎는 구조 조정, 그리고 직원 기상 경영도 다 했고요. 직원들도 다 앞장섰습니다. 지금 같으면 좀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1인 1자산 판매 운동, 집이든 땅이든 각자 다 이제 세일즈에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입찰 전 과정을 이제 완전히 공개해라. 이렇게 해서 LH 클린 심사 제도, 이것도 그때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비리 연루 직원은 무조건 바로 중징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이때 생겼습니다. 지금은 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LH는 2012년에는 청렴 안정화의 해를 그러니까 선포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청렴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제 대외 홍보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국가유공자, 대학생, 장애인 이런 그러니까 좀 약자들에 대한 그 장애인 를 포함한 이런 주택 공급 사업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봤을 때도 분위기를 보면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한다, 이런 건 좀 상상하기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명박 대통령 때죠.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천정부지로 올랐던 집값, 이 시기에 굉장히 안정이 됐죠. 반값 아파트 나오고 강남 집값도 이때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이때 LH의 노력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LH는 당분간 이런 몇 년 동안은 그 분위기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이 터진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던 시점이 굉장히 절묘하지 않습니까?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땅을 사기 시작한 것이 2017년 8월입니다. 정권이 바뀐 직후죠. 몇 달 후죠. 우연의 일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LH가 이른바 좀 아사리판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18년에 이제 LH 직원이 고향 창릉 신도시 이제 도면을 유출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도면이 유출됐다는 건 이 도면에 지구별 이런 게 있으면 어디가 좋은 곳이고 이 땅이 좋은 곳이고 여기가 더 가치가 높은 것, 이런 걸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5월에 국토부가 이제 창릉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이 지구 지정이 1년 전에 유출된 도면과 완전히 똑같았던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땅 산 사람들, 그때 좋은 곳에 탁탁 박아서 산 사람들 어떻게 됐을지 짐작이 가죠. 이때 LH 사장이 변창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때 고향 일산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투기꾼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제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때 이제 고양이 지역구였던 국회의원이었던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1대 총선에 출마를 하지 못했죠.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신도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양 일산 지역 민심 악화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김현미 장관 나가도 안 될 분위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불출마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로 여당과 그 지지자들 어떻게 나옵니까? 뭐 옛날 보수 정권 시절 특혜까지 뭐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적반하장격 주장을 하고 있죠. 옛날에 뭐 당신들 뭐 아파트 특혜 분양받지 않았냐? 뭐 4대강 때는 땅 안 샀냐?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진짜 이 본질과 벗어난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쳐도 지금 실체가 드러난 LH 투기 의혹부터 샅샅이 밝혀내야죠. 근데 이제 좀 제 생각이지만 LH 한 곳만 봐도 투기 문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집중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정부 부처, 공기업 이런 상당수가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 후부터 좀 분위기가 이렇게 풀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LH 일부 직원들 이번에 투기한 직원들 되게 간 크게도 본인 이름, 직원 본인 이름으로 하고 직원들끼리 공동으로 땅을 사기까지 합니다. 뭐 보통 이제 가족 이름이나 뭐 차명을 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고 대출을 받습니다. 뭐 지역에서 대출까지 다 이제 그 방법도 다 알았고 뭐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전문가스러운 이게 포스를 풍기면서 다 일을 해놨죠. 근데 이게 자기 이름으로 LH 직원이 땅 투기를 한다? 이게 사실 공기업에서 지금 분위기에서 대놓고 가족 이름도 아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무리 강 큰 사람이라도 사실 조직의 보스가 제대로 된 사람이면 감히 이런 일을 하기 힘듭니다. 사실 이제 뭐 제가 자꾸 이제 주장하는 바인데 정권이 바뀐 4년 전부터 뭔가 공직사회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아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리할지 온 국민이 제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4.7 보궐선거라는 심판의 장도 열리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